자, 반갑습니다. 좀 늦었는데, 음, 그 리버풀이 핸디무 쪽인가 좀 막히면서 배당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봤거든요. 이게 아예 막힌 건지 배당이 그냥 변경되는 건지 해서 그것 때문에 좀 늦었는데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중복 조합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평소처럼 좀 나눠서 갔는데 아챔은 뭐 아까 뭐 가볍게 가긴 했지만 그 챔피언십이랑 원래는 그 챔피언스 좀 따로 가려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섞을 수 있는 건 섞었고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은 거는 원래는 뭐 3순위로 챔피언십만 따로 가려고도 했었는데 애매한 거라서 그냥 고배당이나 뭐 요런 위주 아니면은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해서 오늘 승무패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한번 가볼 생각인데 어쨌든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늦은 만큼 좀 간단하게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PSV 그 메모장은 따로 안 쓰겠습니다. PSV하고 지로나 요거는 사실 지로나의 결장이 많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리그에서는 이겼다고는 하지만 PSV 원정이라 좀 힘들 것 같아요. 레가네스 상대로도 이제 3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지로나가 이제 챔스 성적이 아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지더라도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근데 PSV도 파리 원정에서 선제골도 넣었었고 스포르팅 상대로도 선제골을 넣어서 이제 아쉽게 둘 다 비기긴 했지만 아직 1승이 없어서 오랜만에 PSV 승리를 좀 바라봅니다. 요 경기. 그리고 골만 빨리 터지면 뭐 마인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슬로반부하고 디나모 자그레브는 이게 슬로반부가 워낙 이제 실점이 많았어가지고 슬로반부 승을 가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만에 하나 지더라도 그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거든요. 챔스에서 셀틱 원정에선 골을 넣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디나모 정도면은 한 골 정도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기는 것까진 좀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디나모 승무 사이드로 보긴 하는데 오버를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승무패 쪽으로는 승무 사이드 보고 왜냐면 디나모가 모나코나 이제 짤츠부르크 상대로도 안 졌기 때문에 최근 기세만 보면은 슬로반부보다는 디나모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나모 사이드로 보고 브리스톨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게 챔피언십인데 브리스톨도 상당히 지금 잘해요. 지금 8경기인가 무패인데 3승 5무. 무가 좀 많죠.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무패인데 원정 무패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정에서도 컵 대회 지고 난 이후에 컵 대회를 제외하면 리그 초반에 좀 초반이 아니죠. 10월까지 무패였으니까 8경기, 9경기인가? 근데 최근에 미들즈브라고 리즈한테 이제 원정에서 득점 없이 연패를 당했는데 최근에 스토크 상대로도 이겼고 블랙번 상대로도 블랙번도 홈에서 그때 지기 전까지 무패였거든요. 그런 블랙번 상대로도 어, 어디 갔냐? 잠깐만요. 그때 블랙번이 5승 1무였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1패를 당한 게 셰필드 유나이티드고 그 실점 없이 이겼습니다. 2대 0으로. 그래서 실점 부분도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상당히 좋고 슈팅도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2배 이상. 유효 슈팅도 9대 0이었고. 그래서 브리스톨이 뭐 무패고 뭐 홈에서 2승 3무고 무패인 건 잘 알겠지만 셰필드가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홈에서 강력한 블랙번 상대로도 이겼고 그리고 그 브리스톨이 리즈하고 0대 0, 뭐 카디프 0대 0, 뭐 이런 거 보니까 일단은 최근에 그 프레스턴전은 3대 1로 이기긴 했지만 그 뭐 셰필드 웬즈한테도 뭐 압도적인 뭐 슈팅을 보이진 못했고 오히려 리즈한테는 17대 5로 슈팅이 완전 밀렸어요. 그리고 점유율도 거의 7대 3이었어 가지고 지금 순위를 봤을 때
리즈 바로 밑에가 셰필드 유나이티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언더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다. 셰필드 승을 좀 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셰필드 승 쪽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못해도 이제 비길 것 같다. 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옥스퍼드하고 헐시티. 사실 요 경기는 옥스퍼드 프렌을 봤지만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다 보니까 한번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홈에서 유일한 패배가 지난주 이제 스완지전이기 때문에 헐시티도 최근에 4경기 승리 없고, 그래서 요 경기 뭐 비길 가능성도 많긴 해서 프렌을 보지만 뭐 갈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옥스퍼드도 최근 연패 중이고, 뭐 홈에서 번니랑 브로미치 상대로 비겼다고 해서 보기에는 헐시티도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잘 이길 때는 뭐 다득점도 했었어 가지고 요거는 프렌을 보지만 그냥 건너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퀸즈파크하고 미들즈버러는 사실 사이즈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퀸즈파크 미들즈버러는 좀 너무 빡세거든요. 왜냐면 퀸즈가 너무 장기간 승리가 없고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인데, 썬더랜드전 지금 1위인 썬더랜드 상대로 비겼거든요. 근데 뭔가 또 퀸즈 가기엔 빡세고, 미들즈버러도 지난번 코번트리전 이제 3대0으로 지긴 했지만 노리치전 3대1로 이기다 3대3으로 비겼다든가, 아니면 가끔씩 이제 강팀 상대로 많이 이겼거든요. 브로미치, 뭐 리즈, 그 컵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미들즈버러도 패턴을 알기가 쉽지 않은 팀이라서 저는 요 경기는 패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셰필드 웬즈하고 노리치, 여기 그 노리치 쪽에 아마 부상인가 퇴장인가 있을 겁니다. 조슈아 서전트가 이제 부상이고 주전기포도 이미 부상이어서 이제 서브가 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리치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노리치 사이드로 봐야 된다 봐요. 뭐 셰필드 웬즈가 지난번에 와포드한테 6실점이나 했고, 뭐 브로미치도 잡았고 하긴 하지만 브로미치가 막 좋은 편은 아니죠. 예전만큼의 느낌의 브로미치는 아닙니다. 뭐 패배가 적고 상위권이긴 하지만 노리치는 패배도 적고 그 브로미치하고 비교했을 때는 실점이 더 많긴 한데 득점도 더 많기 때문에 뭐 득실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그리고 셰필드 웬즈가 홈에서 아주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리치 프렌, 왜냐면 노리치가 지금 4연속 무승부 중인데 7경기 무패 중입니다. 3승 3무. 그래서 웬만하면 쉽게 안 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정이지만 노리치 승까지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일단은 프렌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셰필드가 홈 성적이 막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다음 스완지하고 와포드, 요 경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걸 좀 추천드린다. 왜냐, 스완지가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다가 지난번에 옥스퍼드 상대로 이겼고, 그리고 언더가 너무 많은 팀이거든요. 홈에서 뭐 패배가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아마 컵대회 제외하면 그 미러월전 딱 한 경기 졌을 거예요. 근데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서, 그리고 와포드는 원래 원정 성적이 홈하고 완전 차이 나거든요. 홈에서는 무패인데 원정에서는 미러월전 이후에 승리 없었고 6연패 하다가 지난 셰필드 웬즈 상대로 6득점이나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경기도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스완지 와포드도 뭔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좀 패스를 하겠다. 갑자기 6득점을 하는 바람에 좀 빡셉니다. 이러면은 일단은 아릴날이래. 저 아챔은 아까 했기 때문에 알라스를 홈팀 사이드로 봅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보고 이 챔피언십 끝났으니까 이제 챔스만 남았죠.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하고 AC 밀란. 사실 요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엔 언더를 봤다가 그래도 AC 밀란의 폼을 보니까
브리에전 이긴 거 말고는 레버쿠젠한테도 졌죠. 리버풀한테도 3대1로 지고, 특히 원정의 AC 밀란 실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파리시한테 4대0으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레알 홈인데 뭐 도르트문트전 2실점 하고도 5득점 때려 넣는 거 보면 후반에 홈에서 득점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골 넣은 경기가 없네요. 최소 2골은 넣었기 때문에 요거 그래도 레알 승 봅니다. 아무리 AC 밀란이 좀 못 비빌 것 같아요. 홈이라서. 그래서 챔스의 레알은 다르기 때문에 레알 승. 어쩌면 마인까지 봅니다. 골만 빨리 터지면. 그리고 리버풀하고 레버쿠젠. 요 경기도 언더 보면서 레버쿠젠도 최근에 무패고, 리버풀도 그때 노팅엄전 진 것 빼고는 패배가 없습니다. 레버쿠젠도 라이프치전이 유일한 패배고, 둘 다 1패밖에 없는 팀인데 유독 이제 레버쿠젠이 최근 뭐 0대0 무승부도 있었고, 원정에서는 특히 실점하면서 뭐 브레스트도 비기고 브레멘도 비기고 해서 무가 좀 많습니다. 리버풀에 비해. 리버풀은 아스날전 무밖에 없고 다 이겼기 때문에 무승부 하나, 패배 하나, 나머지 전승입니다. 전승. 다 이겼기 때문에 라이프치 원정, 그리고 AC 밀란 원정에서도 이겼던 리버풀이라서 요거는 그래도 리버풀이 뭐 마행까진 못하더라도 일반승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배당으로 노린다면은 핸디무 정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레버쿠젠이 괜히 무패가 아니겠죠. 그래서 뭐 알리송이 여전히 부상인데 뭐 디오고 좋다 하고, 근데 레버쿠젠도 보면은 아미나들리가 부상 중이고, 근데 이제 보니페이스가 비르치하고 이제 둘이 합쳐서 10골이기 때문에 뭐 프림퐁, 자카, 그러니까 레버쿠젠도 만만치 않은데 리버풀이 원정이면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브라이튼전 선제골을 내줬다고는 하지만 또 챔스 리버풀은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홈에서, 리버풀도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그때 졌던 경기 노팅엄전 빼고는 없습니다. 골을 넣으면 무조건 2득 이상을 했기 때문에 요 경기도 뭐 마인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레버쿠젠의 무패를 좀 더 높게 봐서 미넨 원정에서도 비겼고, 레버쿠젠도 뭐 AC 밀란 그리고 페이노르트 원정에서도 4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기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에 고배당으로는 핸디무 정도 봅니다. 예. 자, 목그린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경기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 도르트문트로 갈게요. 제가 오늘 좀 늦게 와서 좀 빨리 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 짜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자, 도르트문트 홈입니다. 뭐 지난 라이프치전도 이겼고, 도르트문트가 이제 원정에서는 안 좋거든요. 지금 볼프스 원정에서 비기긴 했는데 연장 가서 졌고, 그 전에 4연패 했어요. 그리고 실점도 많고, 홈에서도 실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챔스로 한정적일 때 보면은 챔스에서는 그래도 뭐 레알전도 2골을 먼저 넣었고, 뭐 브리에나 셀틱 상대로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슈투트 그라츠가 이길 사이즈가 전혀 안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무난한 도르트문트 승리 봐요. 일단 1마인으로 시작하고 2마인까지 봅니다. 3.5 마인은 잘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 이제 뭐 퇴장이라든가 슈투트그라츠가 선제골을 넣으면은 4마인은 좀 빡셀 수 있기 때문에 3.5마인 4골을 넣어야 돼서 일단은 뭐 2마인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터지면 어쩔 수 없다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스포르팅하고 맨시티 가도록 할게요. 자, 스포르팅하고 맨시티. 뭐 맨시티가 최근에 이제 좀 부진하죠. 본머스전도 졌고 토트넘전도 2대1로 지고, 그래서 최근 원정 연패 중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패배가 없었다가 최근 들어 연패를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뭐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경기들도 몇 경기 없습니다. 챔스로 치면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나 슬로반부전에 이제 4득 5득점을 했는데, 뭐 초반에 이제 잠깐 뭐 다득점하면서 뭐 마연승도 하곤 했는데, 뭐 이 맨시티의 안 좋은 점을 꼽자면 실점이에요. 실점. 무실점했던 경기가 손에 꼽습니다. 뭐 사우스햄튼 리그로 치면 뭐 첫 경기 첼시, 그리고 챔스로 치면은 뭐 인테르 0대0, 뭐 슬로반부, 뭐 스파르타. 어쨌든 챔스에서는 무실점이긴 하지만 나머지 리그 경기들 보면은 다 실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원정에서 뭐 실점이 있고, 그리고 상대가 스포르팅입니다. 스포르팅이 어마무시하게 잘해요. 지금 무패입니다. 무패. 예. 그리고 홈에서는 실점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이 릴도 잡고 PSV 원정 비기고, 그리고 슈투트그라츠 2대0까지. 그래서 득점도 잘하고 있고 해서 요새 뭐 데브라이너가 지금 부상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부상 이후의 경기라서 아직 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그릴리시하고 뭐 로드리, 그리고 최근에 이제 후벤 디아스, 너무 홀란드한테만 골이 몰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해서 데브라이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잘해줄지가 관건이라서, 다른 팀이면 모르겠는데 스포르팅이라서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이건 스포르팅 프렘 봅니다. 근데 이제 비길 가능성이 높죠. 맨시티도 3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고. 근데 굳이 승패로 해서 어느 쪽이 이기냐고 본다면 저는 스포르팅이 이길 수도 있다는 그림입니다. 예전에 아마 홈에서 맨시티도 잡았던 걸로 아는데, 그 다음 릴하고 유벤투스 가겠습니다. 자, 릴 유벤투스는 릴이 요새 너무 잘한다. 지금 몇 경기야? 지금 둘레 여섯 8경기 5승 3무. 근데 그 경기들 중에 보면은 홈에서 레알전도 있었고, 물론 밀렸겠죠. 골 운이 따라줬지만, 그리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AT 원정에서 선제골 내주고 3골 때려 박은 건 좀 크다 봅니다. 뭐 홈에서는 뭐 어찌저찌 막아서 레알을 이겼다 하지만 원정에서 3대1로 이기기 좀 빡세거든요. 그리고 랑스 원정도 빡센데 2대0. 그리고 지난번 리옹전 비기면서 어쨌든 최근에 무패고, 리그 초반에 일단 4연패도 했었는데 그때 느낌하고 지금 느낌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스트라스 3실점 이후에 1실점 이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점도 적고, 그래서 유벤이 최근에 뭐 유벤도 패배가, 그 리그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고 슈투트한테 지긴 했지만 그게 1패가 유일하거든요. 예전에 라이프치 원정에서도 퇴장 당하고도 이제 3대2로 이겼던 전적이 있어서 홈에서 뭐 PSV 3대1. 유벤도 강하긴 한데 릴이 요새 폼이 워낙 좋아서 그때 4연패 할 때면 모르겠지만 원정에서 실점이 아예 없는 편이 아니라서 요거는 릴 프렘 보는 게 맞지 않나. 홈에서 자기들이 레알도 이겼었기 때문에 유벤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가질 수 있다 봅니다. 해서 릴의 기세. 근데 요 경기도 비길 가능성 높죠. 프렘과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틱하고 라이프치. 요 경기도 살짝 바뀐 경기인데, 원래 셀틱 프렌을 봤다가 오버로 좀 바꿨습니다. 왜냐? 라이프치가, 물론 셀틱이 뭐 도르트문트 7실점, 그리고 뭐 아탈란타전 이제 득점이 없고 했지만 이 리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홈이라도 처음에는 셀틱이 뭐 슬로번부도 5득점하고 지난 아탈란타 원정에서도 비겼기 때문에 뭐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고, 도르트문트전이 유일한 1패거든요. 근데 라이프치 정도면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라이프치 리그에서 잘하긴 하는데 가끔씩 이제 0대0이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챔스로 따지면 지금 챔스 3연패라서 뭔가 좀 셀틱이 오히려 기세가 더 좋을 수 있다 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4연패는 좀 빡세지 않을까, 라이프치 입장에선. 그리고 상대했던 팀들이 유벤, 리버풀, AT라서 그게 좀 빡셌던 거지. 셀틱 정도면은 라이프치의 그 공격적으로 봤을 때 뭐 오펜다도 사비 시몬스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긴 하지만 오펜다만 있어도 충분히 골을 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배당은 셀틱으로 빠지는데 라이프치 승리가 보여서 이거는 뭐 다득점이 나든 뭐 라이프치가 이기든 셀틱이 이기든 뭔가 다득점이 날 것 같아서 셀틱 프렘보다는 오히려 오버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배당에는 뭐 데려가진 않겠지만 다폴 고배당 개인적으로 가는 거에 아마 라이프치 승이라든가 핸디무로 한번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뭔가 셀틱 쪽으로 보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느낌이 라이프치 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 경기는 뭐 갈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그냥 어디 뭐 고배당 낑겨 넣을 거 없나 했을 때 이제 가는 그림이지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기 볼로냐하고 AS 모나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조합을 이제 짜느라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저도 지금 마킹도 못했거든요. 마킹하고 승무패 남은 내일 경기까지 봐야 돼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진짜. 그래서 몇 개는 저 배트맨으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촉박해서. 아이고, 파이리아님, 7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쪽지 보냈는데 제가 확인한 거 제가 보지도 못했네요.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뭐 조합에 관련된 거라든가. 요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아직 확인을 안 하셨구나. 쪽지를 보냈습니다. 8시. 반이 좀 넘었어요. 쪽지 보낸 시각이. 조합이 너무 리버풀 핸디무 때문에 계속 막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뺄까 말까 하다가 그것 때문에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볼로냐하고 AS 모나코 갈게요. 자, 마지막 경기인데 일단은 볼로냐가 승리가 많이 없어요. 일단 챔스에서는 아직 1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3경기 전부 무득점입니다. 무득점. 하지만 홈에서 아직 패배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오직에 무만 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리그에서 연승을 하다 보니까 실점 없이 원정이면 당연히 AS 모나코 승 갔죠. 근데 모나코도 요새 연패 중이고 리그에서는 아예 둘이 딴판이거든요. 볼로냐는 연승, 모나코는 연패. 근데 이게 리그 경기도 아니고 챔스에서는 모나코가 이제 성적이 좋기 때문에 뭐 바르샤도 잡고 치르베나 5득점, 그리고 디나모 원정에서도 2대0으로 치다 2대2로 비기고. 다만 최근에 모나코가 성적이 안 좋고, 그리고 뭐 볼로냐의 그 연승 기세, 그리고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 그래도 뭐 모나코가 활약 면에서는 더 좋을지 몰라도 워낙 볼로냐가 실점이 홈에서 없기 때문에 아마 홈에서 그 아탈란타전, 엠폴리 그 경기들도 다 1실점이네. 1실점 이상을 한 적이 없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볼로냐 프렘 볼 수밖에 없다. 근데 비길 가능성 커요. 그렇다고 모나코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오늘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어제처럼 교차해서 가야 되냐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오늘은 중복해서 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냥 각자 이제 나눠서 갔습니다. 그걸 저는 또 합쳐서도 갈 거고 1, 2순위. 1, 2순위 합치니까 한 28배 되더라고요. 경기 수가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배당 라인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거 그 중복되는 고배당 굳이 조합을 안 드려도 되는데 제가 가니까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재수가 좋아서 만약에 적중이 됐다 봅시다. 물론 이제 드리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드려서 되면 또 그게 이상하니까. 그럼 내가 맞았다고도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중복입니다. 중복. 그거 한 70배짜리. 고배당 1, 2 라인에서 그 두 번째 좀 애매한 경기 하나 빼고 5경기 묶은 거예요. 그리고 무승부는 고배당을 갔기 때문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고배당 거의 10배 이상 넘는 조합들은 많아도 된다는 기준입니다. 왜냐? 뭐 10,000원만 가도 되니까. 왜냐면 뭐 고배당이 될지 무승부가 적중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4조합 5조합을 가더라도 10,000원씩 가더라도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 고배당 라인들은 막 1, 2순위처럼 뭐 그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뭐 10,000원만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뭐 그래도 한 뭐 4-5개 가는 거는 전 괜찮다 봐요. 하나만 얻어 걸리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1, 2순위 위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었는데 좀 빠르게 하느라 좀 금방 끝났네요. 오늘 30분도 안 걸렸네. 그래서 저는 일단 마킹도 하고 승무패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자, 뚜이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나 이거 좀 궁금하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제 바로 이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 중요합니다. 스포르팅 쪽으로 배당이 빠졌네. 어차피 뭐 제가 항상 늦게 구매하기 때문에 제가 구매할 때는 무조건 빠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어디든 간에. 이게 빠졌구나. 빠져버렸네 배당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하고. 질문들 없으시죠?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자, 오늘 좀 늦었는데 자, 질문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질문 없으시죠? 뭐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는데 뭐 분석 결과라도 적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 얘기들 없으시길래 자, 딱 1분 기다리겠습니다. 1분. 1분 기다리고 없으면 방종합니다. 그 분석은 다 끝났기 때문에. 배팅 비율이요? 배팅 비율은 뭐 같습니다. 그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1, 2순위 위주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잠깐만요. 다시 보기를 좀 끊어 드릴게요.